지금부터는 오늘 오후 진행됐던 국회 국방위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 있는 인물들이 오늘 대거 출석한 국회 국방위인데요. 특히 특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관련 발언 때문에 지금 국회 국방위가 발칵 뒤집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경 설명해드리면 실제로 특전사령관은 대통령과 지난번에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한 번 통화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박국원 사령관 받으셨죠? 예. 그 제안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했어요. 보신 그대로 한 10여 초간의 침묵, 특전사령관.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알려진 다소 놀랄만한 얘기가 나왔어요. 속보가 미리 제가 사인을 받았는데 이 얘기입니다.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특전사령관에게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이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특전사령관은 그러니까 1일에 이 계엄 사태가 12월 3일 밤 일어났잖아요. 이틀 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대통령 두 번째 통화, 본인이 함구했던 이 통화 내용이 유혈 사태가 관련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 쓰리스타인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지시를 이행했든 이행하지 않았든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했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참 참담한 지시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경고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실제로 지금 군인들에 의해서 거짓말이라는 사실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도 모두 다 쓸어버려라 라고 했던 그 증언 내용이 있었고 또 구체인 명단까지 이제 방첩사령관에 불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지호 청장도 똑같은 증언을 했고 지금 이 특전사령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직관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것은 만약에 이 지시사항이 시행이 됐다 그러면 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군이 당시 현장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윤 대통령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결국은 이 의원들을 15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계엄에 대한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을까? 왜 이렇게 법을 아시는 분이 국회의 어떤 이 해제 의결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게 어떤 사태가 일어난 건지 이게 바로 이제 위헌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무총리가 계엄 사태를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발동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제 이 특전사령관의 이 진술 자체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혐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진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속보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해서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직접적인 증언과 일종의 폭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됐는데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대통령의 전화를 걸었고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러면 저 얘기를 유추하건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이든 혹은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TV로 직접 본 것 같아요. 아, 국회 의결 정족수 150명 가까이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게 지금 다소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럼 실제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 특전사령관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최준정 변호사님, 네. 7하고만 얘기했다. 707하고 주로 논의했습니다. 지금 아마 707 단장 아마 한 확인해 주세요. 오후 707 단장 6시, 저녁 6시를 기점으로 곽종근 맞습니까? 특전사령관이 저렇게 어떤 그러면 입을 박 열었습니다. 사령관이 저게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앞으로 내란 마이크를 혐의, 드리세요. 내란 수기죄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처벌 근거를 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른바 저한테는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150명 굉장히 정도 크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들어갈 수 물론 있겠느냐, 그 내란이란 그런 것은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국토를 전 침범하고 또 장관이 국헌을 지시한 걸로 인식을 문란하게 할 하고 목적이라는 그런 고의적인 상황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요건의 어떤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엄 과정에서도 현행범이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150명 한마디로 계엄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탄핵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나온 특전사 사령관의 직접적인 증언은 향후에 두고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박제가 돼가지고 방송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처음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직접 검찰에서 지금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육성으로 그와 같은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지금 박범계 의원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진술을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오늘 지금 김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전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유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아주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변호사시니까 핵심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 부분이요. 대통령이 직접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건 게, 근데 비화폰이라는 게 통상 제가 아는 선에서 봤을 때 도감청도 당연히 불가능하고 녹음도 안 되기 때문에 핵심 증거라고 했지만 저게 나중에 일단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과 증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추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든 특검이건 조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를 하면서 이와 같은 전화를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한 사실이 맞습니까?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돌직구로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할 것인지,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의 대질조차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있은 때로부터 지금 일주일도 채 되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다는 점, 달리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진술할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저와 같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저 말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그렇죠. 조금 더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일단 폭로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특전사령관을 이제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작전 중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고 임무단 707 최정예 부대가 어디쯤 이동하느냐 물었다. 대통령 전화 받았냐. 이동 위치 보고한 뒤에 전화 끊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것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얘기를 오늘 국회 국방에서 한 거예요. 특전사령관이 1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또 있어요. 아까 제가 미처 읽지 못한 속보 자막이 뭐였냐면 1일, 이틀 전에, 그리고 6곳, 국회 6곳에, 감사합니다,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 물론 곽정은 특전사령관이 조금씩 말을 어쨌든 바꾸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이틀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말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특전사령관이 한 차례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쯤이냐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박범계 의원이 현안 질의 과정에서 또 있었지요. 2차례 있었지요. 있었을 때 이 특전사령관이 한 10초쯤 머뭇거리다가 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한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계속 얘기하니까 양심 선언하듯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고 사실은 이것 말고도 예. 한 차례 전화가 더 있다라고 박범계 의원은 아까 현안 질의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전화는 특전사령관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제가 추측컨대 받게 되면 왜 지시에 불응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좀 전에 특전사령관의 얘기를 보면 본인이 2차 전화 통화 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속으로 공포탄을 쏴서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전기를 끊어서 이걸 막아야 되나 라고 현장 지휘관들하고 논의를 했을 때 현장 지휘관들이 이것은 제한됩니다 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것이 나중에라도 거기에 들어간 병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다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지금 현 위치를 지켜라 라고 하고 1시쯤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을 때 예. 바로 즉시 철수를 명령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전사령관의 얘기 또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이미 말을 마쳤다. 최증면 변호사님. 네네. 아까 저 특전사령관의 저 증언과 폭로가 핵심 증거라고 했는데 말을 마쳤다라는 건 이미 이틀 전부터 준비한과 동시에 지금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증거인멸 가능성도 핵심 당사자가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을 맞췄다란 것이 이와 같은 계엄 선포 이전인 것인지 아니면 계엄 해제 이후인 것인지 그와 같은 말을 맞춘 시점 자체가 일단 특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맞췄다는 것이 계엄하기 이전부터 계엄 이후에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대비해서 말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계엄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국회에서 해제가 됐고 해제가 되니까 이후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맞췄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 관련자들이 모여서 말을 맞췄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 경찰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압수수색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이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통신 자료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물적, 인적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가장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특전사령관이 얘기가 있고 그 말을 맞춘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이 말을 맞춘지 여부 그리고 말을 맞췄다면 어떤 식으로 맞춘지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특검이 되건 누가 되건 수사 주체는 이와 같은 말을 맞춘지 여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최지영 변호사가 말씀하셨다면 이현정 의원님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지난주 우리가 12월 3일부터 오늘 12월 10일까지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중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거나 대통령이 전원을 통해서 입장 밝힌 건 그리 많지 않은데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 왜 계엄을 선포했냐는 입장에 대해서 야당에 경고를 하려고 했다. 또 하나, 한 대통령실의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긴급 체포,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저 얘기만 보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해서 그거 다 국회 본회의장 돌아가는 뭐 특전사 투입하고 헬기 축구장에 내려오는 거 다 대통령이 TV로 보면서 그게 뭐 용산 대통령실 벙커든 합참 벙커든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저런 거 대통령이 다 보면서 이틀 전부터 지시를 했거나 혹은 지금 국회 정족수 안 되니까 빨리 끌어내 지시하는 걸 계엄을 김용현 전 장관이 건의해서 기획 제작한 게 아니라 뭔가 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만 따르면 대통령이 다 주도한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곽 사령관의 증언 자체가 앞으로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 자체가 이미 미리 준비가 됐다. 즉 준비가 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에 사실상의 어떤 보면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초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법을 알 텐데 예. 이 헌법에 위헌된다라는 거는 아마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번 계엄 자체가 위헌 불법성을 미리 알고도 실행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6군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특전사가 1일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준비 과정에서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군 내에서 이 정말 반발이 없었는지 또 왜 못 막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또 분노가 또다시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왜 대통령이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를 풀려고 했을까? 예.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본인도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이야기해왔는데 왜 국회의원들까지 저렇게 끌어내면서 저 끌어내는 과정에서 순탄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을 구금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인사들을 방첩사에 가둔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까요? 정말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상을 하기가 싫은 상황인데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예.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사실상 한동훈 대표나 당내에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적이 없다. 포고령이 있으니까 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예요. 이틀 전부터 계엄 다 준비했다.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 저 국회에 투입됐던 총책임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다. 이 진술 폭로입니다.